현장에서 뭔가 위험 작업들을 거부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 반드시 그게 필요하죠. 거기 없는 상황에서 안전시설을 늘리겠다, 대책을 다시 수립하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지만 그 미봉책일 뿐인 거고 언론 쇼에 불과하다. 스스로가 위험 작업을 제일 먼저 느낄 거고 그걸 내가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. 빨리 해라, 빨리 해라 이야기만 듣는데 어떻게 내가 거부하고 그 일을 안 하겠어요. 안전 뭐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족장이 없어 족장을 좀 더 나아서 한다든지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. 저희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산재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지금까지 몇 년간 계속 해왔거든요. 근데 그때 산재를 한다는 노동자 비율이 10% 넘어선 적이 별로 없었어요. 그런데 이번에 똑같이 이제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자들을 상대로 해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이번에는 5% 정도 나왔어요. 산재를 했다라는 비율이. 왜 산재를 안 하냐라고 했을 때 가장 높게 나온 답변이 블랙리스트 같은 불이익 때문이다. 그 현대중공업에 그 업체가 한 200개, 사내 업체가 200개가 넘거든요. 그럼 이 업체에서 잘려도 다른 업체 들어가면 돼요. 근데 블랙리스트가 돌아버리면 현대중공업에 있는 어떤 업체로도 못 들어가요. 그런데 현대중공업 안에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대중공업의 1차 협력업체라는 여기 온산공단에 뭐 4천 명이 일하는 세진 이런 협력업체도 못 들어가요. 근데 거기만 못 들어가느냐? 현대사무중공업에도 못 들어가요. 현대미포조선에도 못 들어가요. 거기만 못 들어가느냐? 아니요. 대우조선에도 못 들어가고 삼성중공업에도 못 들어가요. 근데 이거는 저희가 추측성이 아니고 2004년에 이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였던 박일수 노동자가 이제 분신을 해서 그때 열사투쟁을 했었거든요. 네, 노동조합의 간부들만 내가 조합원이요라고 공개를 했고 공개하는 순간 다 이제 잘리니까 많은 노동자들 그게 조합원인데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 노동자가 비공개 조합원으로 있었어요. 근데 이제 박일수 열사가 분신하고 열사 투쟁 기간에 그 중에 3명의 노동자가 용기를 냈어요. 비공개 조합원으로 있다가 근데 공개 조합원임을 선언하겠다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물론 그 세 분들 그 열사 투쟁 기간에 다 잘렸죠. 근데 문제는 잘리기 전에 그분들 중에 2분이 정말 우리가 이게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보자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현대중공업에 업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분들을 다 돌면서 만난 거예요. 그래서 우리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제대로 좀 인간답게 살아보자. 이러면서 만나는 찰나에 일당을 삭감하겠다라고 회사가 입장을 발표한 거예요. 그래서 임금이 깎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더 높아져서 한 120명 정도를 그 수직원들을 다 집단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을 시킨 거죠. 이 열사 투쟁 기간. 예, 박일수 열사 투쟁 기간에. 근데 안타깝게 이 그 가입을 시킨 시점이 열사 투쟁이 합의가 되기 이틀 전이었어요. 그래서 이틀 뒤에 합의가 되면서 열사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이분들이 신규 가입을 했는데 현대중공업하고 업체들이 이분들을 다 잘랐어요.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울산에서 일을 못해요. 그분들 지금 다 가족하고 떨어져가지고 뭐 통영에, 거제에, 그다음 목포에 이런 데 가서 일하는데 아까 제가 말한 현대중공업 계열사는 고사하고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규모 있는 데도 못 들어갔어요. 올해 조직화 사업을 했지만 동구에 있는 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초미의 관심사가 된 거예요. 우리 하청 노동자들 많이 가는 식당을 돌아보면 다 가입할 것 같아요. 근데 집단 가입이 확 안 늘었거든요. 그래도 생각 있는 분들이 가입을 해서 뭐 세 자리를 넘겼지만 대규모 가입이 안 된 거예요.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
블랙리스트에 대한 공포가 되게 강하다는 거죠. 왜냐하면 소지공의 그 직종에 있는 분들이 전체 잘려서 못 들어오는 거를 본 거잖아요.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은 현대중공업에서 밥 못 벌어 먹는다라는 게 너무 강하게 갖고 있는 거죠. 저는 사실 하청 노동자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. 그럼 그 놓이지 않아야 되는 건 뭐냐? 결국 하청 노조로 단결해서 그 노동조합의 힘으로 위험할 때는 노동조합이 와서 작업을 중지시켜서 개선한 다음에 일을 시키고 일하다 다쳤으면 노동조합과 함께 움직여서 그 힘으로 산재로 치료받고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고민을 안 하죠. 근데 노동조합으로 단결로 가지 못할 때는 누구나 이 고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고민했을 때는 결국 내가 고용을 선택한다 해서 나머지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. 정규직 노동자들도 일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그 현장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면 작업중지권은 쓸모가 없어요. 그래서 조합원이 연락을 해주거나 대의원이 노조에 연락을 해주거나 아니면 연락이 없더라도 노동조합 간부들이 돌다가 인지하거나 그랬을 때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한 거거든요. 근데 이거는 하청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처럼 내 노동조합이고 내가 연락하면 되고 이런 인식을 좀 갖기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보다 덜 하겠죠. 하청 지회가 현장 안에서 노동안전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주는데 정규직 노조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. 사고조사 과정에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단 한 명이라도 뭐 현중 사내하청지회 노안부장님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사내하청지회 지회장님이 들어가든가 들어가서 사고조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사실 현중 노조가 따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출발이다. 노동안전 영역에서.